좀 소가리가 좀 많으셨을 거예요. 소가리가 많다 보니 남들처럼 내 주장을 펼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눈치를 좀 보는 분들, 그러니까는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라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 백호함의 수정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1967년생 57세 양띠한테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온지 알아볼 건데,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오셨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우선 이분들은 좀 어떠한 성향이나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지. 계산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계산적으로 이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계산적이지 못하고 좀 솔직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좀 많이 힘들으시지 않았을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지나오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람한테 그런 배신감도, 이게 직장 사회생활을 떠나서 가족에서부터도, 제일 중요한 게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돼야 되는데,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가장 믿었던 그런 가족한테서 받는 그런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게 좀 아픔이 있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나이 다는 아니지만 뭔가 위로해드리고 싶고, 이제 조금 다독거려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지금 뿔뚝 이렇게 불쑥 올라오기는 해요. 그 정도로 남들 보기엔 평탄할지 몰라도 본인 마음에선 좀 슬펐다, 서럽다,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약간 뭔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거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이런 걸 좀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죠. 주장을 해야 될 때도 이걸 말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았던 그런 성향인가 봐요. 좀 소가리가 좀 많으셨을 거예요. 소가리가 많다 보니 남들처럼 내 주장을 펼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눈치를 좀 보는 분들, 그러니까는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라는 그런 왠지 모를 그런 자격지심에 의한 그런 눈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소심한 편인 거죠. 그런 소심한 성격을 가진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그런 가슴앓이 같은 걸 좀 해요.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있는 말들을 다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자기를 펼치고 속내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들이라든가 그동안 억울했던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펼쳐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분들한테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이분들이 선생님 좀 그런 소심해지고 남들을 좀 많이, 나보다 남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이런 성격 갖게 된 이유가 좀 이런 인간관계 속에 살아오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분들인 건가요, 선생님? 상처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어린 유년 시절에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격이죠. 성격 자체가, 이게 나는 게 활달하게 펼쳐지고, 내가 앞에 나와서 뭐 골목대장식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있잖아. 내가 잘하고 있겠지?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 내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는 잘 비춰질까? 라는 생각, 약간의 그런 내성적인 그런 성향은 항상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마음이 다치게 되면은 잘 밖에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우울증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달에 태어나시고 전체적인 그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자기 마음을 잘 펼쳐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그렇죠. 믿었던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나 정말 뭐 믿었던 뭐 지인들, 이런 분들한테 작은
상처, 그 말 한마디라도 이분들은 어떻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이게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받은 상처를 이 차곡차곡 조금 이렇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받은 상처들이. 보통 다 털어내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여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 상처가 또 내가 이런 행동하면 또다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좀 잘 어떻게 보면 떨쳐내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가까운 분들한테서 받은 상처가 이분들한테는 좀 힘들었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꾸리면서 잘 하시긴 잘 하셔요. 하시는데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게 이제 같은 동료들. 예,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예, 이런 분들 제가 이게 몇 분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비슷한 그런 기운이 흐르더라고요. 어느 위치에서 내가 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 사람 사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 그런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한테 많은 상처를 받아오시고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당하셨던 분들인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좀 앞으로는 어떤 인간관계를 좀 가져가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다 배신당하고 다 힘들고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달에 따라서 이게 틀릴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예, 살아나갈 앞으로의 그 인생사에서 보면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동안 소심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내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본인이 날개를 딱 펼친다면 충분히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쭉 앞으로의 그런 인생 행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좀 위로가 될 말이네요, 선생님. 그런가요? 네. 네. 이분들한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날갯짓을 할 때는 조금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숨겨놓지 마시고 활짝 그 날개를 필 때 제대로 본인의 가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임하신다면 상대방도 나를 좀 아름답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이분들이 내가 어떻게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더 많이 환하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희망을 가지시고 날갯짓 할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